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푸틴이 지금 평양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푸틴의 방북과 관련해서 해외 여러 보도들이 나와요. 어제는 러시아 보도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걸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략의 전술이 막 최대치로 삼국지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다. 자, 뭐 더더욱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입장이 보이거든요. 각각 주체들의 입장, 이 사안을 둘러싸고. 또한 푸틴의 이번 방북은 인류사에 있어서 과장한 게 아니라 어떤 큰 변곡점의 이정표가 된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주로 내용은 말씀은 어떤 이제 기미와 조짐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내일 정상회담 하면은 뭐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지켜보는 관전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무지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펙트럼이. 그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시나리오별에 따라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사의 변곡점인데 그걸 전쟁 없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류의 이전의 사례에서 봤을 때 무게중심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질 때, 체제가 바뀔 때는 항상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가 선택된 이유는 그거를 평화와 번영으로 가게 하려면은 지금 여러 미국과 러시아가 취한 입장이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그만큼 한반도라는 전략적 중요성이 엄청나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향후 세상에 있어가지고 한반도가 돋보여야만 한다.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죠. 일단 그런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희망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와 미국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이때까지 뭐 가지고 왔던 견지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푸틴이 서방에 손길이 안 닿는,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무역과 안보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북한을 오기 전에 북한 인민들에 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노동신문에 났어요. 그 기사를 옮긴 겁니다, 이게. 보고서 하면 이게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크고 우리가 많이 뭐 쭉 해오던 이야기잖아요. 북한이 이제 먹고 사는 길이 열렸다. 예전에 미국이 금수 조치하면은 지난 뭐 한 수십 년간 북한 사람들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못 도와줬잖아요. 그냥 도와줄 수 있다. 러시아 살림이 살이가 넉넉해졌다. 러시아에 넣어도 된다. 러시아의 경제 체제에서 밥벌이를 할 걸 주면 된다. 북한은 제2, 제3 아니면은 베트남 곱하기 베트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특히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중국에 투자된 기업이 북한으로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길이 열린다면은 북한과 베트남은 경쟁 관계가 돼요. 왜냐? 먹이 사슬에서 같은 니체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야기했는데 그건 브릭스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달러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체제를 여기에 먼저 실현시키겠다. 즉 브릭스에서 달러 대체하는, 그게 뭐 금 기반의 암호화폐든 뭐든지 간에, 아니면은 통합 바스키시든지 간에 일단 위안화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에 편입하면은 북한 너희들 뭐 달러벌이 할 필요 없다. 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남한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얼마나 자극을 받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남한 정부 이상으로 더 자극을 받고 예민해져야 되는 게 미국 정부예요. 맞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자신들을 살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진 닌자 같은 나라예요. 그죠? 닌자 같은 나라인데 지금 푸틴이 방북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닌자를 근육을, 운동을 빵빵하게 시키고 잘 먹여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칼도 더 날카롭고 길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암살 대상은 미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놀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남한 정부는 놀래요. 미국 정부가 덜 놀라는 것 같거든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 이제 24년 만에 가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24년 만에 가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방북하기 전에, 이런 좀 전에 주요 내용으로 뽑은 제목에서 뽑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걸 번역문이 노동신문에 실렸고, 그걸 로이터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언론도. 솔직히 말해서.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일 방송에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방송의 태도를 보면 제가 잘 보지 않습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디 들을 때마다 들려요, 귀에. 뉴스들이.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운동하러 갔어도 보면 러닝머신에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뉴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을 쭉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귀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사안인데 동중에 저쪽 면만 이야기해요. 그것도 균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 그런 걸 마무리할 이제 시기가 왔다고 보죠. 예.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자, 밑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방이 간섭할 수 없는 무역과 결제 시스템 구축. 그들의 먹이 사슬에 내에서 북한한테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단독으로든지 간에 중국하고 연결을 했었든지 간에 아니면 브릭스하고 연결을 했었든지 간에 북한 같은 극빈국을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만들 정도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쭉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즉 이거는 나라를 한 단계 올리겠다는 거예요. 급을. 이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이런 일을 쭉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그런 일을 했죠. 자, 아프리카하고 러시아 회담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반 프랑스, 반 미국 정서가 강하게 불어서 시련에 옮겼어요. 왜? 그 나라들이 러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자, 그런 흐름을 타거든요. 자, 이게 양에서 음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네? 천공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를 외국에 많이 내보내야 된다. 이것은 만화책 수준으로 음양의 변화를 설명을 한 것이고, 한 나라로 치자면 음과 양을 구분을 하면은 지도자가 양이고 국민이 음이에요. 근데 음의 힘이 세져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양이랑. 그게 뭐냐면 지도 스타일이 이제까지는 독재나 지도자가 나 갈게 따라와 이런 스타일에서 공감하는 정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도자가 없어지지는 않죠. 양이 없어지지는 않죠. 양과 음이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공감의 정치를 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치가 공감의 정치입니까? 독재 정치에 가깝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더 갈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음양을 해석을 해보면 김건희 또 가족이 누굽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음이다. 그것도 한 신호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정치의 색깔이 바뀌면서 여자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면서 여성스러운 정치, 음스러운 정치가 된다는 거죠. 공감의 정치라는 거예요. 남자가 공감의 정치를 하면 그것도 음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세계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구도를 보더라도 양의 정치, 양의 세계 구도는 뭐냐면 패권의 구도예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한 국가 내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과의 양, 음 기준하고, 지금 미국이 양이죠. 패권국이고, 중국은 다른 양이 되려고 하죠. 근데 그게 푸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극화가 뭘 의미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자기 본분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지금은 그것이 억눌려 있다. 그들이 음이에요. 소수의 나라들이, 깔려있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 올라온다. 그래서 기존 주력국들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북돋우는 거예요. 그걸 푸틴이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북한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목소리 낼 만큼 낼 기회가 됐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아프리카 나라들도 그걸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마스도 그런 흐름에서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큰 흐름에서 지금 흐름에서 내가 하면 응원을 받을 수 있다. 옛날처럼 큰 힘이 뭉개져서 산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천공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역과 결제 시스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거꾸로 그만큼 북한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희들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북미 종전선이라는 게 깔려 있죠. 러시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 경제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살찌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새로운 양으로서 기존의 양을 대체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는다고 봐요. 바이든이 아니면 미국의 수뇌부들한테. 자, 여기서 안보체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안보체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equal, 평등하다. 어디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나토는 예속되어 있죠. 전부 다 미국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미국이 예속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 나면 무조건 미국이 지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디바이저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리할 수 없는, 결속력이 강한, 즉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푸틴의 방향성,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는, 각각이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좀 더 공감하는 정치, 그게 각 국가 간의 외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틀에서 안보 체제를 구축한다.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분명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유라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해양 세력이 배제되느냐 여기서, 그거는 미국의 선택인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를 양수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게 뭐 우리가 걱정하는 상호 방위 조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푸틴의 방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안위하고 상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큰일 날 노릇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닌자를 더 몸은 튼튼하게, 칼은 더 긴 것으로 길고 날카로운 것을 주겠다는데 미국이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반응이 궁금했던 건데 미국의 반응은 천편일률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푸틴의 방북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기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노발대발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이 사안은. 예. 예전처럼 북한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알았어. 우리 공격할 거야. 공격 직전까지 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러시아랑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주 박살이 났는데 지금 미국 군대의 체질은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미국도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해도 1대1로 붙어도 못 이긴다는 것을. 예.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자, 이게 남쪽의 반응 볼게요. 한겨레 신문인데 영자를 소개드려서 죄송합니다. 검색을 해서 이게 바로 나와서 일부러 시간 문제 때문에 한글 기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남한 러에 선 넘지 말라고 경고. 상당히 살벌하게 발언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옛날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 침공했을 때 문재인 때인가요? 우리 기관총 발사했죠. 명령 내려가지고 F-16인지 F-15에서 러시아 공군기 주변으로. 그때 버금가는 내용이에요. 예. 상호 방위 조약을 의식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안보실에 있는 사람하고 또 외교부 장관이 어디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이후로 우리가 예의주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다. 한반도 안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다. 그 선을 넘지 마라.
cross any lines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어떤 선을 넘지 말아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푸틴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공직자들의 말을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반도 균형을 해친다, 안정을 해친다 그래서 안정을 해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환기를 시켜줘요. 지금 남한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고 미국은 지난 70년간 패권국이었어요. 예, 비록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세계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졌죠. 자, 중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편입을 시키면서 합의를 한 거죠. 서로 이해가 되니, 이해 타선이 맞으니까. 그러면서 구소련을 붕괴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을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나는 안 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구도가 형성이 된 건데, 그래서 지난 70년간 대부분은 특히 80년 말, 90년 초 구소련 붕괴 이후로는 북한은 완전히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남한은 세계 패권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됐잖아요. 응? 근데 북한은 믿었던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 각각 다른 길로 떠나가 버렸죠. 거기서 밑에는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5위권을 가지고 있는 남한이라는 나라가 됐고 거기 덧붙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게 그러면 안정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걸 세상 깨닫게 했어요. 거기에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라는 게 푸틴의 이야기예요, 지금. 네. 힘의 균형을 맞춰서 싸움을 하겠다, 이게 아니죠. 되게 전략적 포지셔닝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단단해진 한반도의 북쪽이 지금도까지도 어떻게 버텨왔지만 단단해진 북쪽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 미국은 폭망이다. 난 네가 그런 선택을 안 하리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반도는 한반도로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형성될 수 있게 한다. 그게 푸틴의 이때까지 쭉 해왔던 행보고 아까 제가 양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한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싸움 나요. 더 큰 싸움. 엄청나게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푸틴이 북한과의 어떤 안보 관계 구축에 있어서 이퀄이라고 했어요. 이퀄. 평등한. 그게 돼야 돼. 평등하게,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등하게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세상에 그런 흐름이 돼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다른 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예, 우리 조상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도착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요충지라는 거예요. 세계 변국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 사안이 발생할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미국의 반응을 듣던 미직은 우리는 엄청나게 예민한 반응을 해온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다 파악해 본 바로 바다. 이런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즉,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엄청나게 추적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통보해 주는 것으로 가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남한 정부의 반응이 살벌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느냐면은 뭐 선을 넘지 말라 러시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작년 푸틴과 김정일 만남 이후에 우리 정부 기관에서 몇몇 추적해왔다 이런 표현들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이야기가 분명히 이거 어젠다에 들어있다. 그거 자기들 둘이 한다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날쓰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지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뭔가를 남한 쪽에서 뭔가를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폭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북한은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쪽에서 파기했다고 한 건 이번이에요. 양쪽 다 파기된 게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북한이 방벽을 쌓고 지뢰를 설치했어요. 그거는 방어적인 제스처예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삐라를 보낸 건 우리가 먼저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쪽에서 오물풍선 보내니까 확성기 방송했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은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긴장 고조로 활용하고 있다. 엄청나게 신형 북풍을 강하게 불러칠. 그래서 국내에 처한 지금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푸틴이 뭐 윤석열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할 걸 안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패권국가하고도 맞짱을 뜨고 있는데, 예, 전 세계를 손 안에 넣고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아니죠, 그거는. 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안보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한미일 동맹, 예? 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많이 수용해 준 거잖아요. 예. 그게 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생각은 한미일 가지고 중국에 대적하겠다, 대만을 통해서. 그럼 우리한테 상당히 위험한 제스처예요. 자,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는 북중러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예. 그거 뭐 외신에도 그런 보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왜 다를까? 예. 중국은 북중러 하고 싶은 거예요. 군사동맹으로. 그러면 대만 문제는 그냥 쉽게 날아가거든요. 미국이 바로 위축될 거예요. 예, 동북아에서. 남중국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면은 전 세계로 다 미쳐요. 그죠? 예. 거기다가 뭐 브릭스라는 경제 동맹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안 하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세상이지, 양에서 다른 양으로 바뀌는 거, 지금 양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죠? 이 패권국에서 저 패권국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극화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가 다른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외교부나 국정원에서는 푸틴의 심사를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입장도 알고 있어요. 미국하고 괴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이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약간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중일 정상 회의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벌어진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틴의 의도가 뭔지.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 만지작거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수용 안 하기로 윤석열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강하게. 그래서 삐라 북한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푸틴 바로 오기 전에. 자, 이게 크게 한판 붙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도 안전벨트 내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반응이 나와요. 미국의 반응이. 푸틴의 방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탄을 수십 발 보냈다 돼 있어요. 수십 발 보내고 탄약도 컨테이너 11,000개분을 보냈다. 자, 이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로이터는 적었어요. 그래도 러시아와 평양은 이것을 부인했다. 저도 이게 사실이라고 좀 믿어요. 보내지 않은 게. 왜냐하면 탄도탄 수십 발? 이거는 수천 발도 아니고 수십 발이면은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은 주로 개량된 그걸 많이 써요. 저기 순항 미사일. 그 가까운 곳에서는 그걸 쓰죠. 드론. 처음에는 이란 같은 데서 갖다 쓰다가 이제는 국산화 시켰고 그걸 개선형을 계속 내고 있죠. 생산량이 넉넉해요.
전차 생산량, 기갑 차량 생산량 몇 배에서 6배까지 증가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여기가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한다. 고마워하기 때문에 우리 답방을 한다. 이런 희한한 노래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언론사들도 쓰면서 아마 조금 몸이 오글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이미 써먹은 지 한 1년 된 것 같거든요. 이거가 이런 천편일률적인 반응을 했어요. 날선 반응이 아니고 남한 쪽에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반응과는 되게 달라요. 평이한 반응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걸로 돼 있지? 얘들 쓰던 문구가 어디 있지? 여기 있군. 턱 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점선 사각형 한 거에 보면은 푸틴이 지난 몇 달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북한 방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기를. 전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쟁을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북한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실과 같습니까? 예? 저도 전해드립니다만 믿을 만한 소식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전선의 장군들은 왜 자꾸 말리냐, 왜 고삐를 자꾸 땡기냐, 풀어주면 저거는 키예프는 지금 뭐 몇 주이면 끝나는데 푸틴 협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걸 미국이 모르느냐? 근데 오히려 적나라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들이 알고 있구나.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했구나.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 말은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은 미국에 대한 닌자예요. 닌자에다가 그냥 건강하게 밥도 더 먹여 주고 운동도 더 시키고 무기도 더 좋은 거 준다는데 미국이 이런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냈다. 미국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러면 미국이 말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 정보원들이 노력해서 알아냈더니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한다는데 상호방위 조약이 뭡니까? 남한의 공격에 대한 것만 국한된 거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미국이 공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국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야단 법석이 떨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 하바나에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과 최신형 호위함이 왔는데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정부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미 출구가 대충 정해졌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DW 독일 공영방송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미국의 좀 전에 그 안보 보좌관인가 뭐 안보위원회 대변인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거 똑같아요.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상호 방위 조약이냐? 자, 이것은 미국의 컨트롤 하에서 나오는 제목이거든요.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자, 저는 미국과의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북미 종전선언의 카드를 계속 살려두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호 방위 조약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제목들이 뽑히는 걸 봤을 때는 푸틴이 이미 미국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 할 거라고. 자,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지난번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됐다. 이게 기시다 방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짧은 시일 내에. 그래서 미국이 입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편일률적인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DW가 실어 날랐다 이렇게. 예. 우리는 죽겠다. 러시아까지 상대를 해야 되나?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이러면서 정말로 놀란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고립됐어요,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서 고립됐어요. 그 상황에서 세계 여론이 한반도에 희망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된다. 미국의 배려로 또는 미국의 인도로 비핵화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중국이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죠. 그러면 중국의 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사라지겠느냐? 절대 아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큰일을 한번 벌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제가 계속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럼 국제적인 공적이 되는 거죠. 네타냐후랑 비슷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 가디안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이걸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이 그 편지에 들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구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게 무기를 지원해줘서 고맙다.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 점은 하나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었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베트남을 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발끈했어요. 여기에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 갔다가 베트남 가는 거잖아요. 이번 전체 여정의 핵심은 북한의 핵심은 당연히 북한이에요.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베트남 건 어떻게 끼어드는 거예요. 왜? 김정은은 작년부터 공을 들였잖아요. 9월 달부터. 예. 게다가 지금 베트남은 이번에 아마 그 피스 서밋, 예, 그 스위스에서 한 거, 거기를 안 갔든지 아니면은 그 피스 서밋의 그 성명서에 반대를 했든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국의 대체제로서 베트남이 미국 경제에 주는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예. 자,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랬죠. 예전에 중국에 많이 진출했다가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 지금 거기서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들였다. 미국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미국이 진짜 화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무도함을 용인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돼. 그걸 홍보할 수 있는 판을 펼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 베트남이 대사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게 진심이에요. 이런 게 진심이에요. 베트남 건도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오늘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이 화났을 때의 반응이다. 아까 푸틴의 방북에 대한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이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푸틴이 마음대로 여행 다니게 하는 것은 러시아의 분명한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뭐 국제사법재판소인가 뭐 그런 기구 중에 하나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체포가 당할 수 있어요. 베트남 거기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미국이 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들어와서 해쳐놓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은 베트남은 그래도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운데서 그냥 줄타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줄타기 하는 애가 상대방 줄도 좀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나를 항상 공격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북한을 푸틴이 와서 다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베트남 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덜 자극적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예.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경고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승리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났을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는 타이밍이 엄청나게 절묘한 거예요. 아까 북한도 같은 식으로 경고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경고는 이미 색이 바랜 경고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경고는 상당히 신선한 경고예요.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이게 저는 이걸 어떤 사인 신호로 보느냐면은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됐을 때 타겟을 중국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중국으로 잡아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려면 중국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CIA가 그 작업을 했는데 그 놓은 거 명분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푸틴은 뒤로 싹 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닌가. 예, 푸틴 욕에서 중국 욕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예, 이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펌퍼질을 해서 키울 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한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짜임새가. 예, 베트남 것도 미국이 싫어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북미 종전선을 한다면. 근데 북미 종전선을 안 한다면은 베트남까지 한 패키지로 넘어갈 수 있다. 왜? 이번에 브릭스 예비 미팅, 외무장관 미팅이 있었거든요. 거기 베트남 갔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처럼. 자, 이 말은 뭐냐? 푸틴의 협상력이 그 정도 무게를 가진다는 걸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걸 차버리면 북한 강해지고 북중러 동맹체가 강력해질 수 있으며 베트남도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뿌릴 수 있다. 그걸 덤으로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토의 중국 비난, 이게 만약 이거 뭐 총대 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 유럽이 여기 올라타고 미국이 올라탄다. 이라면 진짜 그런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거는 상당히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북미 종전선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시다 북한 가고. 이거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시간 많이 없거든요, 바이든은.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은 러시아가 미국의 사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반응을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배제됐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은 지는 좀 더 됐다. 미국하고. 자, 터키나 뭐 이란,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걸려 있고, 북한은 북미 종전선이라는 카드로 걸려 있음으로 해서 러시아랑 연계가 돼 있고, 푸틴의 안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윤은 거기에 대해서 시야가 계속 짧다는 얘기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처럼 사우디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공략이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다. 그래서 푸틴의 방북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까 베트남에 러시아가 방문한다는 그 움찔하는 그런 부분들, 그 통전의 양면적인 부분이 있죠.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덕이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협상의 한 부분이다라고, 협상 중요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트남의 경우가 정확하게 북한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중국에 갔다가 개발이 좀 진행되자 베트남으로 많이 갔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그랬어요. 자, 베트남 다음에 베트남도 이제 힘들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북한이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 여러모로 베트남보다 더 나을 수 있죠. 베트남이 뒤지지 않는 인력 수준, 그리고 임금은 아마 전 세계 최저에 가까울 거예요. 가성비 최고인 곳이죠. 그리고 인프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쪽에 인천공항. 그래서 우리 강화도로 영종도에서 다리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으로 바로 가게. 그죠? 고속도로 철도 연결하면 바로 돼요. 전선, 전력선 연결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항구는 남쪽 거 이용하면 돼요. 네. 황해도 개성 근처에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공장만 딱 뜯어다 옮겨지면 바로 생산품 나와요. 바로 수출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자, 거기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남북이 소통되는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략적 지리적 이점이 확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2 베트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베트남 곱하기 베트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쪽으로 옮겨올 거예요. 가까우니까. 더 여건이 나으니까 훨씬. 어정쩡한 기업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 정도 결정을 했다면 본격적인 4차 산업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린 에너지, 수소 에너지, AI 본격화 되겠죠. 왜? 그렇게 되면 대만이 완전하게 확보가 돼요. TSMC, 삼성전자 다 우군으로서 영원히 확보가 돼요.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지하 자원들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남한에 떨어지는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래 한반도가 크는 거예요. 자, 고령화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젊고 노동 의욕이 강한 인력들이 합해져요. 일본은 인구가 작년에 80만 명이 줄었죠. 거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적게 줄게 하느냐, 기울기를 줄이느냐가 문제지 희망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예요. 이미 우리는 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근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흡수 통일이고 지금은 평화 통일이고 그런 겁니다. 예. 만약 내일 상호 박이 조약이 체결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미국의 안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결이 된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요. 응? 그래서 내일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면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체결된다. 그거는 러시아가 미국에 미리 알려져 있고 서로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